IMF 총재가 기자회견장에서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경제 전문가가 왜 갑자기 AI와 반도체를 언급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30년 국제 경제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IMF 총재를 부럽게 만든 한국. 한 미국 교수가 생방송에서 밝힌 그 충격적인 일주일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스튜디오 천장에 조명이 따뜻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위 빨간 LIV 표시등이 켜지는 순간 사라 앵커가 정면을 응시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테크 워치입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어요. 지난 주말 한국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을 떠난 지금도 전 세계가 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엔비디아 젠슨 황 CEO부터 IMF 총재까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한국을 두고 이례적인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사라가 몸을 살짝 돌리며 인사했어요. 오늘은 스탠포드 대학교 전기공학과 마이클 톰슨 교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일주일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마이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들뜬 기색이 묻어났어요. 사라가 책상 위 태블릿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늘 다룰 이야기의 범위부터 정해볼까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부터 IMF 총재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마이클 교수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기술업계 리더부터 글로벌 경제 전문가까지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한국에 대해 발언했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는요? 사라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교수가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젠슨 황, 애플팀 쿡, 화이자 CEO,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까지요. IMF 총재요?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그분은 경제 전문가잖아요. 왜 갑자기 한국 기술을 얘기했을까요? 마이클 교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죠. 제가 처음 그 발언을 들었을 때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 경제학자가 기술 얘기를? 배경 모니터에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연단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스튜디오 조명이 화면을 비추는 순간 교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11월 1일 오후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에이펙 폐막 직후 기자회견이었죠.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총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수가 볼륨을 낮추고 통역을 시작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요. 교수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평범한 질문이었죠. 보통은 GDP 성장률이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하지만요,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뜬금없이 AI와 반도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양손을 들어 따옴표를 만들었죠. 한국은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기술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중심에 있습니다. 교수가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라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IMF 총재가요? 경제가 아니라 기술을?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귀를 가리켰죠. IMF는 통화 정책, 재정 건전성, 이런 걸 다루는 곳이거든요. 근데 AI 반도체라니.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스튜디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숨을 죽이며 기다렸죠. 마이클 교수가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같은 표정을 따라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어제 저녁 한국 기업인들과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기술에 대한 열정, 미래에 대한 확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부럽다고요? 사라가 입을 벌렸습니다. IMF 총재가요? 네. 교수가 손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쳤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보던 뉴스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거든요. 교수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30년 넘게 국제 경제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세계은행 부총재, EU 집행위원, 지금은 IMF 총재죠. 그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을 세었어요. 그런 사람이 부럽다고 말한 겁니다. 사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교수님, 왜요?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마이클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말한 어제 저녁 비공식 만찬,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는데요?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10월 30일 저녁입니다.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그가 말을 끊었죠. 엄청난 사진 한 장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치킨집이요? 사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교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동네 치킨집입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라가 양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누가 있었는데요? 마이클 교수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죠. 먼저 IMF 총재의 발언이 왜 그렇게 이례적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평생 경제만 다뤘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AI와 반도체를 언급했다는 건 교수가 잠시 멈췄죠.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은은하게 깜박였고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 되었습니다.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 치킨집 사진 지금 보여주세요. 마이클 교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손을 들어 항복하는 제스처를 취했죠. 보여드리죠. 배경 모니터에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화면을 비추는 순간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사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치킨집 내부가 보였어요. 나무 테이블, 주황색 조명, 벽에 붙은 메뉴판. 전형적인 한국 동네 치킨집이었죠. 10월 30일 저녁입니다. 교수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이에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 속 세 사람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왼쪽부터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가운데 교수가 잠시 멈췄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분이 보이시죠? 저 사람이. 사라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입니다. 마이클 교수가 말을 끝냈어요. 사라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치킨집에 앉아 있다고요?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제 박사과정 학생 제이슨이 밤 10시쯤 이 사진을 보내왔거든요.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흔들어 보였어요. 카톡으로요. 교수님, 이게 진짜예요? 라고 물으면서 교수의 눈빛이 그날 밤을 떠올리듯 멀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어요. 진지하게요. 왜요? 사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마이클 교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라, 젠슨 황이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오픈 AI 샘 올트먼, 구글 순다르 피차이, 메타 마크 저커버그. 교수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이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CEO들이 그를 만나려고 줄 서 있거든요. 1시간 미팅 잡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화면 속 치킨집을 다시 가리켰죠. 그런 사람이 지금 동네 치킨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앉아 있어요. 사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진짜 치킨이랑 맥주잔이 보이네요. 네, 실제로 치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가 손으로 치킨 먹는 신용을 했어요. 프라이드 치킨이요. 사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치킨집이에요? 호텔 라운지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마이클 교수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장소를 선택한 사람이 젠슨 황 본인입니다. 교수가 양손을 펼쳤어요. 더 정확히는 그의 딸 메디슨 황이 한 달 전에 미리 한국을 방문해서 이곳을 찾아냈다고 해요.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답사를 한 거예요?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가게 이름을 보세요. 깐부치킨. 그가 한국어 발음을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깐부가 뭔지 아세요?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마이클 교수가 손가락으로 따옴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로 친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은어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아, 사라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드라마요. 저 봤어요. 맞아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죠. 우리는 깐부잖아라는 대사 나오죠. 늙은 남자가 주인공한테 구슬치기 하면서. 사라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요? 마이클 교수가 다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젠슨 황이 바로 그 의미를 담아서 이 가게를 선택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엔비디아와 삼성, 현대차의 관계를 깐부로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예요. 와, 사라가 감탄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교수가 턱을 괴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사라. 이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게 밤 10시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그가 손목시계를 가리켰죠.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그 순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건 교수가 손을 꽉 쥐었어요. 뭔가 엄청난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TSMC가 긴장했을 겁니다.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날 밤 제 동료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뭔가 터질 거다라고. 사라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서요? 터졌어요? 마이클 교수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크게요. 그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죠. 이 치킨 회동이 있은 지 정확히 15시간 후입니다. 15시간 후요?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네, 교수가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을 돌렸습니다. 10월 31일 아침, 경주 힐튼 호텔에서 에이펙 CEO 서밋이 열렸어요. 젠슨 황이 단상에 올랐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발표를 했습니다. 사라가 눈을 크게 뜨며 기다렸습니다. 스튜디오에 잠깐 정적이 흘렀죠. 마이클 교수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마시던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진짜로요. 뭐라고 했는데요? 사라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죠. 이 사진 한 장의 의미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수님, 사라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또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이클 교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맥락을 알아야 숫자의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그가 손가락 5개를 펼쳤죠. 엄청난 숫자였으니까요. 스튜디오 조명이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카메라가 치킨집 사진을 클로즈업하며 천천히 줌아웃 되었어요. 사라가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며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진짜 말씀해주세요. 도대체 뭐라고 발표한 거예요? 마이클 교수가 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을 넘기는 소리가 스튜디오에 작게 울렸죠. 좋습니다. 말씀드리죠. 그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월 31일 아침입니다. 경주 힐튼 호텔 대연회장이에요. 교수의 눈빛이 그날을 떠올리듯 흐려졌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새벽 4시요?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시차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전날 밤이었죠. 교수가 피곤한 듯 눈을 비볐어요. 커피 한 잔 들고 온라인 중계를 켰습니다. 오늘 뭔가 나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배경 모니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큰 무대 위에 젠슨 황이 서 있는 모습이었죠.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이었어요. 저 재킷 보이시죠?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치킨집에서 입었던 바로 그 재킷이에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손으로 슬라이드 넘기는 신용을 했죠. 한국의 AI 정책, 데이터 센터 계획, 오지 인프라.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어요.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재촉했습니다. 교수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젠슨 황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 중앙에 숫자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교수가 공중에 숫자를 쓰듯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2에, 6에,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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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6만이요? 사라가 숨을 죽였습니다. 네, 26만 장입니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26만 점, 26만입니다. 그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엔비디아 H100 GPU를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발표였어요. 사라가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26만 장. 이게 큰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이클 교수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몸을 숙였어요. 사라, 제대로 설명해드리죠. 그의 목소리에 열기가 실렸습니다. 우리 스탠포드 대학교가 작년에 주문한 게 200장입니다. 200장이요? 네. 교수가 손가락을 펼쳤죠. MIT가 500장 주문했어요. 하버드가 100장 정도고요. 그가 손으로 작은 크기를 표시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들이 이 정도예요. 그의 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한 번에 확보한 게 26만 장입니다. 사라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녀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26만 나누기 200은 1300배입니다. 교수가 답을 말해줬어요. 사라가 계산기에서 손을 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죠. 1300배요? 네. 마이클 교수가 양손을 크게 벌렸습니다. 스탠포드가 1년에 200장 받을 때 한국은 한 번에 26만 장을 확보한 겁니다. 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쳤어요. 근데 사라,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깜박였죠. 뭔데요? 사라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공중에 썼어요. 한국 정부의 원래 목표가 5만 장이었습니다. 5만 장이요? 사라의 눈이 흔들렸어요.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올해 초 한국 정부가 AI 정책 발표할 때 목표치가 5만 장이었어요. 그가 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보한 게 26만 장입니다. 사라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만에서 26만이면 그녀가 고개를 들었죠. 5배가 넘는데요? 정확히는 5.2배입니다. 마이크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목표를 5배 넘게 초과 달성한 겁니다. 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죠. 저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요. 교수가 손을 내밀어 보였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신용을 했죠. 커피잔을 잡고 있었는데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의 쏟을 뻔했습니다. 사라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와, 근데 교수님, 왜요? 엔비디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마이클 교수가 손가락 2개를 펼쳤습니다. 제 생각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죠. 첫째, 교수가 검지를 세웠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TSMC에 너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가 한 손으로 저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TSMC가 전 세계 고급 반도체의 67%를 생산해요. 이건 위험한 집중이죠. 교수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표현했어요. 만약 대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겠네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수가 손뼉을 쳤어요. 그래서 삼성이 필요한 겁니다. 대한생산 기지로요. 그가 양손을 펼쳐 균형을 맞췄죠.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미중 기술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미국이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막고 있고요. 그가 두 손을 벌려 양쪽을 가리켰습니다. 왼손은 중국, 오른손은 한국을 표시하는 듯 했어요. 중국이 H100을 못 사게 됐습니다. 엄청난 시장이 텅 비었죠. 교수가 왼손을 흔들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그의 오른손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사라가 턱을 괴었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충격이겠죠. 마이클 교수가 말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막히고 이제 아시아 파트너십마저 한국에 밀리는 거니까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실제로 그날 오후 베이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있었는데요?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교수가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긴급 사설을 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따옴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AI 굴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제목으로요. 굴기요? 사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죠. 중국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을 중국의 굴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한테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사라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중국이 인정한 거네요? 네. 마이클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쟁자로 공식 인정한 게요. 그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로요. 스튜디오 조명이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담으며 천천히 줌아웃되었어요. 사라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던 모양이에요. 교수님, 중국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인민일보가 긴급 사설을 냈다고 하셨잖아요. 마이클 교수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네, 보여드리죠. 그가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10월 31일 오후 3시. 베이징 시간으로요. 배경 모니터에 중국어로 된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제목이 화면 가득 찼죠. 한국의 AI 굴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교수가 중국어 제목을 천천히 읽었어요. 인민일보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사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일면이요? 그게 얼마나 큰 건가요? 마이클 교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라, 인민일보가 뭔지 아시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에요.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죠. 이 신문이 일면에 뭘 싣는다는 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사라가 감탄하듯 숨을 내쉬었어요. 교수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이에요. 그가 손목시계를 가리켰죠. 젠슨 황이 발표한 게 오전 10시였거든요. 한국 시간으로요. 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과 한국은 시차가 1시간입니다. 교수가 손가락 하나를 펼쳤어요. 그럼 베이징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발표가 나온 거죠.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전 9시에 발표 나오고 오후 3시에 인민일보 긴급 사설이 나왔어요. 교수가 손으로 시계를 그렸죠. 6시간 만입니다.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6시간요? 그렇게 빨리? 네. 마이클 교수가 양손을 펼쳤습니다. 신문 사설이라는 게 보통 며칠씩 걸려요. 작성하고, 검토하고, 승인받고.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죠. 특히 인민일보는 공산당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쳤어요. 그런데 6시간 만에 일면 사설이 나왔다는 건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리요?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짜놨던 거죠. 사라가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 수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이클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거든요. 번역기 돌려가면서요. 그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자를 쓰듯 움직였습니다. 기사 첫 문장이 이래요.
한국이 단 하루 만에 26만 장의 AI 칩을 확보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 하루 만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충격이 다 담겨 있어요. 사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무슨 의미인데요? 마이클 교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라, 중국이 지난 3년간 얼마나 AI에 투자했는지 아세요? 그가 손을 크게 벌렸죠. 3,50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470조 원이에요. 470조요? 사라가 입을 벌렸습니다.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죠. 중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년 동안요.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한국은 하루 만에 26만 장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교수가 한 손은 높이, 한 손은 낮게 들었죠. 3년, this, 하루. 이게 중국이 느낀 충격이에요. 사라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와, 그렇게 보면 정말 그뿐이 아닙니다. 마이클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기사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가 눈을 가늘게 떴죠. 삼성과 SK는 이미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췄다. 우리는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수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두드렸습니다. 아직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자기 비판이에요. 중국이 스스로를 비판한 겁니다. 중국이요?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중국이 자기 비판을? 네. 교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 공산당은 절대 약점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가 양손을 펼쳤습니다. 항상 중국의 위대함, 중국의 성공만 얘기하죠.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가 뒤처졌다.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표현을 직접 썼어요. 사라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중국 기업들은 어땠어요? 반응이 있었나요? 마이클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있죠.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그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 인민일보 사설이 나온 다음 날이에요. 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CATL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배터리 회사요? 사라가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교수가 손뼉을 쳤죠.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예요. 전 세계 점유율 1위고요. 그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 CATL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태블릿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화면 좀 보시죠. 모니터에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CATL 정위빙 회장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교수의 손이 공중에서 두 점을 가리켰죠. 여기서 핵심은 위협이라는 단어예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위협으로 인식한 겁니다. 더 이상 따라잡을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본 거죠. 사라가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마이클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제스처를 취했죠. 그때까지는 한국이 중국보다 앞섰어요. 기술도, 경제도요. 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추격했죠. 2010년에는 거의 따라잡았고요. 손이 수평으로 움직였습니다. 2020년에는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앞섰어요. 교수의 손이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다시 치고 나간 겁니다.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죠. 중국이 이걸 인정한 거예요. 스튜디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깜박였어요. 사라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땠어요? 일본이나 유럽은? 마이클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 그 이야기는. 그가 손을 들어 올렸죠. 더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이 놀라웠거든요. 어떻게요? 사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교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다음에 말씀드리죠.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을 세었죠. 각 나라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스튜디오 조명이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담으며 천천히 줌아웃 되었어요. 사라가 펜을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일본 얘기해 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마이클 교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술을 적셨죠. 11월 1일 아침입니다. 도쿄 시간으로요. 배경 모니터에 일본 신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한자와 일본어가 빼곡했죠.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일본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죠. 우리로 치면 뉴욕타임스 같은 위치예요. 사라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클 교수가 일본어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AI 도약, 미국의 책임이다. 그가 손을 들어 올렸죠. 미국의 책임이라고 썼습니다. 잠깐만요.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잘했다는 기사에 왜 미국 책임이에요?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가 가슴에 손을 얹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이 한국을 비판할 줄 알았어요. 왜요? 사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역사적으로 복잡하잖아요. 교수가 손으로 파동을 그렸어요. 경제적으로도 경쟁 관계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가 양손을 마주 쥐었죠. 그래서 저는 일본 언론이 한국을 견제하는 기사를 쓰겠구나 생각했어요.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였어요.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어떻게요? 마이클 교수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사 첫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눈을 가늘게 떴죠. 한국이 단기간에 26만 장의 AI 칩을 확보한 것은 놀라운 성과다. 교수가 천천히 읽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 정책이 아시아에서 한국을 선택하도록 만든 결과다. 그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사라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미국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라가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그게 비판인가요? 칭찬인가요? 둘 다예요. 교수가 손을 좌우로 흔들었죠.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미국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손가락으로 따옴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단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돼 있는데요? 사라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일본도 한국처럼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잠시 멈췄죠. 한국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교수의 손이 테이블 위를 두드렸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사라가 입을 벌렸어요. 일본이요? 한국을.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30년간 동아시아 기술 동향을 봐왔는데요. 그가 손을 높이 들었죠.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더 놀라운 기사가 또 있었어요. 또요?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화면을 넘겼어요. 니온게이자이 신문입니다. 일본 최대 경제지죠. 그가 화면을 가리켰죠. 11월 2일자 사설이에요. 뭐라고 썼는데요?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미국의 책무다. 교수가 읽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현대자동차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사라가 손으로 턱을 괴었어요. 현대차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이클 교수가 손을 펼쳤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짓고 있잖아요. 55억 달러 투자했고요. 그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죠. 그런데 미국이 보조금 정책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더 불확실해졌죠. 그가 양손을 흔들었어요. 니온게이자이가 이걸 지적한 겁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한테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도요타, 혼다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요. 사라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일본이 한국 편을 든 거네요? 네. 교수가 손뼉을 쳤어요. 정확합니다. 일본이 한국 편을 들고 미국을 비판한 겁니다.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죠.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건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일본이 한국이 당한 일은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사라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와, 그럼 일본 정부는 어땠어요? 공식 반응이 있었나요? 마이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죠. 그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했어요. 11월 3일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배경 모니터에 정장 입은 일본 관료가 나타났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사이토 켄 장관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AI 반도체 확보는 동아시아 전체에 긍정적이다. 일본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교수가 손을 높이 들었죠. 동아시아 전체에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만 좋은 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양손을 벌렸어요. 중국 견제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강해지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기는 겁니다. 그가 손으로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삼각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거죠.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지지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요. 스튜디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깜박였죠. 사라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교수님, 그럼 유럽은요? 유럽 반응도 있었나요? 마이클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유럽이요. 그가 손을 흔들었죠. 유럽은 또 다른 관점이었어요. 특히 독일의 반응이 흥미로웠거든요. 어떻게요? 사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교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다음에 말씀드리죠. 그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을 세었죠. 각 대륙의 관점을 순서대로 이해하셔야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 스튜디오 조명이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담으며 천천히 줌아웃되었어요. 사라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유럽 얘기해주세요. 독일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마이클 교수가 물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비웠어요. 독일이요. 그가 빈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반짝였죠. 독일의 반응은 일본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직접적이었어요. 배경 모니터에 독일 신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고딕체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독일 3대 일간지 중 하나죠. 11월 2일자 일면 기사예요. 제목이 뭔가요? 사라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독일어를 천천히 발음했어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찾은 답, 유럽은 왜 못 찾나? 그가 손으로 물음표를 그렸죠.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유럽은 왜 못 찾나요?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목부터 자기 비판이었어요. 그가 가슴을 가리켰죠. 일본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독일은 우리 책임이라고 한 겁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두드렸어요. 기사 첫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교수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죠. 한국은 5년 전부터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다. 삼성과 SK는 미국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했고 정부는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읽었어요. 반면 유럽은 어떤가? 우리는 규제만 만들었다. 그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규제만 만들었다. 독일 언론이 스스로를 비판한 겁니다. 사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규제요? 마이클 교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라, 유럽은 지난 5년간 AI 규제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죠.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윤리, 데이터 관리.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물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한국은 기술 개발에 투자했어요. 교수가 양손을 좌우로 벌렸습니다. 유럽은 규제, 한국은 투자.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사라가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그럼 독일 정부는 뭐라고 했어요? 빠르게 움직였죠. 교수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11월 4일입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배경 모니터에 안경 쓴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녹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죠. 하베크 장관입니다. 마이클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죠. 한국의 사례는 유럽의 경고다. 우리도 기술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그가 손으로 시계를 가리키는 신용을 했어요. 서둘러야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긴급성을 강조한 거죠. 사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고 했어요? 마이클 교수가 손가락 3개를 펼쳤어요.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설명했죠. 첫째,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AI 투자의 세제 혜택 확대. 둘째,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강화. 교수가 2번째 손가락을 접었어요. 특히 삼성, LG와의 파트너십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손가락을 접었죠. 셋째, 유럽 AI 칩 개발에 500억 유로 투자.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 돈으로 70조 원입니다. 70조요? 사라가 입을 벌렸습니다.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죠.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 발표 나온 지 단 나흘 만에 70조 원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가볍게 쳤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스튜디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숨을 죽이며 기다렸죠. 마이클 교수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11월 5일입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직접 나섰어요. 집행위원장이요?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네. 교수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EU 최고 책임자가 직접 성명을 낸 거예요. 그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죠. 화면 좀 보시죠. 모니터에 금발의 여성이 연단에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란 재킷을 입고 있었죠.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녀가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유럽은 기술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교수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기술 주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가 양손을 펼쳤죠.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게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사라가 물었습니다. 파트너죠. 마이클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본 겁니다. 그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럽과 한국이 손잡고 미중 기술 패권에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이 구체적인 제안도 했어요. 교수가 손가락을 펼쳤죠. EU 한국 AI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마이클 교수가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유럽의 자동차, 산업 기술을 결합하자는 거예요. 그가 양손을 맞추며 설명했죠. 삼성의 칩에 BMW의 자율주행,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을 더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유럽의 디지털 전환이 불가능하다. 사라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와, EU 수장이 직접?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이 발언을 듣고 잠깐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가 손으로 정지 신호를 만들었죠. 다시 듣고 싶어서요.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필수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공개적으로요. 스튜디오 조명이 은은하게 깜박였어요. 교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가 사라졌죠. 사라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 그럼 정리하면 그녀가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충격받고 일본은 지지하고 유럽은 파트너십을 제안했네요. 정확합니다. 마이클 교수가 손뼉을 쳤어요. 전 세계가 움직인 겁니다. 한국의 GPU 26만 장 발표 하나로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사라,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어떤 의미예요? 사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마이클 교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나라의 반응을 봤잖아요. 그가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죠. 이제는 이 모든 게 한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AI 시대의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됐죠.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얘기 더 해주세요.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죠. 그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을 세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반응이었어요. 이제 의미를 봐야 합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담으며 천천히 줌아웃 되었어요. 사라가 손을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왜 한국인가요? 마이클 교수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사라를 바라봤어요. 왜 엔비디아가 한국을 선택했는가? 그가 손가락 세 개를 펼쳤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죠. 첫째는 기술입니다. 사라가 펜을 들어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클 교수가 두 손을 좌우로 벌렸습니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가 손으로 원을 크게 그렸죠. D램, 낸드 플래시, AI 칩의 필수적인 부품들이죠. 그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회로를 그리듯 움직였어요. 엔비디아 H100 GPU 하나에 메모리가 80GB 들어갑니다. 교수가 눈을 가늘게 떴죠. 그 메모리의 90%가 한국산이에요. 90%요? 사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 없이 GPU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가 양손을 맞잡았죠. 이미 운명적으로 엮여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교수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3나노 공정까지 왔어요. TSMC와 격차를 좁히고 있죠. 사라가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삼성한테도 생산을 맡길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이클 교수가 손뼉을 쳤어요. 지금은 TSMC가 엔비디아 GPU의 100%를 생산합니다. 그가 한 손을 높이 들었죠. 위험한 집중이에요. 만약 대만에 뭔가 생기면 그의 손이 떨어지는 신용을 했어요. 엔비디아 공급망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교수가 가슴에 손을 얹었죠. 젠슨 황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예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마이클 교수가 두 번째 손가락을 펼쳤어요. 지정학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가 손으로 지도를 그리듯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위치를 보세요. 중국과 일본 사이,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 교수가 양손으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미국 입장에서 완벽한 파트너죠. 왜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중국 견제 때문입니다. 교수가 한 손으로 중국을, 다른 손으로 한국을 가리켰어요. 미국이 중국의 고급 반도체 수출을 막았잖아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할까요? 그가 손을 모았습니다. 한국이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기술력도 있어요.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죠. 게다가 중국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고요. 사라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한국이 전략적 요충지가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이클 교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전선이 동아시아에 형성됐어요. 그가 양손을 좌우로 벌렸죠. 한쪽에는 중국, 다른 쪽에는 한국, 미국, 일본 동맹. 그의 손가락이 중앙을 가리켰어요.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숨을 고르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죠. 세 번째는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세 번째 손가락을 펼쳤어요. 속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빨라졌죠. 한국의 실행 속도 말이에요. 그가 손으로 시계를 가리키는 신용을 했어요. 사라, 한국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교수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오지 전국 보급에 2년 걸렸어요. 미국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2년이요?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3년 만에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죠. 데이터 센터, 광 케이블, 전력망. 모든 인프라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엔비디아가 GPU 26만 장을 한국에 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교수가 양손을 펼쳤죠. 한국은 받자마자 바로 쓸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인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가 한 손을 들었죠. 인도는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지만 전력망이 불안정해요. 데이터 센터 지을 곳도 마땅치 않고요. 그가 다른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요? 기술은 있는데 속도가 느려요. 규제도 많고 정부와 기업 간 조율도 오래 걸리죠. 교수가 두 손을 내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정부가 결정하면 기업이 바로 움직여요. 그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빠르게 두드렸죠. 속도가 생명인 AI 시대의 완벽한 파트너예요. 사라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게 한국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마이클 교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게임 체인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사라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교수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1960년대 한국은 섬유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계단을 오르듯 움직였죠. 1980년대에는 전자제품, 1990년대에는 반도체, 2000년대에는 스마트폰. 그의 손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 AI 시대에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교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죠. 이건 단순히 GPU를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게임 룰을 한국이 함께 만들게 된 겁니다. 사라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와, 마이클 교수가 양손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룰을 만들었어요. 중국이 따라갔고요. 그가 세 번째 손가락을 펼쳤죠. 이제 한국이 그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26만 장의 GPU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교수가 가슴에 손을 얹었죠. AI 시대의 입장권이에요. 스튜디오 조명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카메라가 교수의 진지한 표정을 클로즈업했죠. 한국은 이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마이클 교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선택하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사라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가 손을 들어 올렸죠. 다음에 말씀드리죠. 제대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교수님, 사라가 양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미래 이야기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을 세었죠. 희망도 있지만 도전도 있거든요. 스튜디오 조명이 부드럽게 깜박였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담으며 천천히 줌아웃 되었어요. 사라가 펜을 돌리며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클 교수가 물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빈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죠. 희망과 도전이 공존합니다. 먼저 희망부터요? 사라가 손을 펼쳤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긍정적인 것부터 보죠.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어요. 첫째, AI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의 손이 공중에서 원을 그렸죠. 26만 장의 GPU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하드웨어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주변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 엄청난 산업이 생겨납니다. 사라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예측으론 마이클 교수가 손으로 숫자를 그렸습니다. 향후 5년간 한국에서 AI 관련 스타트업이 5,000개 이상 생길 겁니다. 그가 손을 높이 들었죠. 지금은 500개 정도인데 1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10배요? 사라가 입을 벌렸습니다. 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GPU가 있으면 창업이 쉬워지거든요. 그가 양손을 펼쳤죠. 예전에는 AI 모델 하나 훈련시키려면 수억 원이 필요했어요. 클라우드 빌려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의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 정부가 AI 컴퓨팅 자원을 스타트업한테 제공할 수 있어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죠.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교수의 얼굴을 밝게 비췄습니다. 그의 눈빛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둘째,
교수가 두 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화됩니다. 그가 손으로 선을 그었죠. 우리가 봤잖아요. 일본, 유럽, 미국 모두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한국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교수가 양손을 크게 벌렸죠. 삼성이 BMW와 손잡고 LG가 구글과 협력하고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사라가 손뼉을 쳤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멋지네요. 셋째, 마이클 교수가 세 번째 손가락을 펼쳤어요. 경제 성장이죠. 그가 손을 위로 올렸습니다. AI 산업이 커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늘고 GDP가 올라갑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제 계산으론 향후 10년간 AI 산업이 한국 GDP의 15% 정도 기여할 것 같아요. 교수가 눈을 가늘게 떴죠. 15%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라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GDP가 2,000조 정도니까. 그녀가 눈을 크게 떴어요. 300조요? 맞습니다. 교수가 손뼉을 쳤어요. 300조 원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럼 도전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도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이클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도전도 만만치 않아요. 그가 손을 내렸죠. 첫째는 인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GPU는 많은데 돌릴 사람이 부족해요. 교수가 양손을 좌우로 벌렸습니다. 하드웨어는 샀는데 소프트웨어 인력이 없는 거죠. 얼마나 부족한데요? 사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의 AI 전문가가 지금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교수가 손가락을 펼쳤죠. 하지만 필요한 건 최소 5만 명이에요. 그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10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의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특히 대학원생들이 기업으로 너무 빨리 가버려요. 교수가 가슴에 손을 얹었죠. 석사만 마치면 연봉 1억씩 주니까 박사과정을 안 가려고 하거든요. 사라가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이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5년 후, 10년 후가 걱정입니다. 그가 손을 흔들었죠. 기초 연구를 할 사람이 없으면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없어요. 둘째는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교수가 손을 펼쳤어요. 중국의 추격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중국이 지금 충격받긴 했지만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AI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교수가 손으로 파도를 그렸죠. 물량 공세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라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럼 한국이 다시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죠. 마이클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지금 확보한 이 리드를 계속 유지해야 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려면 혁신을 멈추면 안 됩니다. 교수가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죠.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해요. 멈추는 순간 따라잡히거든요. 스튜디오 조명이 은은하게 깜박였습니다. 카메라가 교수의 진지한 표정을 클로즈업했죠. 사라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마이클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죠. 그가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째, 교육에 투자하세요. 교수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AI 인재를 5만 명까지 늘려야 해요. 대학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주고 박사과정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두 번째 손가락을 펼쳤죠. 둘째,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세요. 교수가 양손을 맞잡았어요. 한국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미국, 유럽, 일본과 계속 손잡고 가야 합니다. 셋째, 그가 세 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수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AI는 새로운 영역이에요. 실패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죠. 중요한 건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죠. 사라가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와, 교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뛰네요. 마이클 교수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가 가슴에 손을 얹었죠.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놀랍고도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교수가 손을 낮게 들었다가 천천히 올렸죠. 지금은 AI 시대의 핵심 국가가 됐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담으며 천천히 줌아웃 되었어요. 사라가 책상 위 메모를 정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긴 이야기였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마이클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가 시계를 힐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벌써 이렇게 됐네요. 스튜디오 조명이 은은하게 깜박였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사라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녀가 교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죠.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마이클 교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네, 말씀드리죠.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일주일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죠. 10월 30일 서울의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26만 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였죠. 스튜디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수의 숨소리가 마이크에 작게 잡혔어요. 중국이 충격받았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죠. 일본이 지지했어요. 유럽이 파트너십을 제안했고요. 그가 손을 모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교수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죠. 오히려 시작이에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네. 마이클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이제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그가 양손을 펼쳤죠.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중국이 추격할 거고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올 겁니다. 교수가 주먹을 쥐었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계속 혁신하고 계속 도전해야 해요. 그가 주먹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저는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왜냐하면 지난 60년이 증명했거든요. 그의 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1960년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2025년 AI 강국이 됐어요. 교수가 가슴을 두드렸죠.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이 만든 결과예요. 사라가 눈물이 글썽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정말. 마이클 교수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솔직히요. 그가 손으로 가슴을 가리켰죠. 이번 주에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계속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제 학생들한테도 말했어요. 너희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다라고요. 스튜디오 조명이 교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의 미소가 화면에 가득 찼죠. 시청자 여러분, 마이클 교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손을 앞으로 내밀었죠.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교수가 손가락을 하나 펼쳤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잠시 멈췄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개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AI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양손을 크게 벌렸죠. 아직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을 세웠어요. 공부하세요. 도전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한국이 해온 방식이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라가 손뼉을 쳤습니다.
와, 교수님 정말 멋있어요. 마이클 교수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과찬입니다. 그가 사라를 바라봤죠. 하지만 진심이에요. 저는 젊은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AI 시대를 만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 30대들이거든요. 교수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스튜디오에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깜박였죠.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죠. 다음에 또 모시고 싶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마이클 교수가 악수를 받으며 웃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사라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글로벌 테크 워치 어떠셨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에이펙 일주일, 한국이 만든 놀라운 변화를 함께 봤습니다. 그녀가 손으로 아래를 가리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이클 교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라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글로벌 테크 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LIV 표시등이 꺼지면서 빨간불이 사라졌죠. 카메라가 두 사람의 미소를 담으며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었어요. 화면이 검게 변하면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시작, 한국이 중심에 섰습니다. 자막이 사라지고 다음 문구가 나타났어요.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탠포드 마이클 톰슨 교수가 스튜디오에서 밝힌 놀라운 일주일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된 이 역사적 순간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26만 장의 GPU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